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의 한영주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용인 지역의 향교하고 서원을 탐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향교는 국가의 공교육을 가리키는 거고, 서원은 사립학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서원과 향교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모범이 되는 경우가 이제 이 성균관이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원래 조선시대에는 성균관, 그리고 지방의 향교, 이렇게 공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균관의 경우에는 대학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고, 이 향교의 경우에는 중고등학교를 설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균관하고 이 향교를 세웠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여러분이 알다시피 교육을 하고자 시행을 했던 거고, 이 교육의 목표 자체는 이른바 과거제도라고 하는 당시에 입사시험을 보기 위한 과정으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과거시험을 볼 경우에는 공교육에 모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 학생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사적인 이유 때문에 성균관에 들어오지 못하는 학생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른바 자기 부모님이 아프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성균관에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방식이 됐기 때문에 요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당시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이 고민하는 결과에 의하면은 누구나 다 과거 시험을 보도록 하되, 다만 성균관 학생들의 경우에는 특혜를 주어서 시험에서 일정 정도 우대 조건을 주는 방식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된 것이 성균관 학생들이고, 성균관 학생의 바로 앞선 시대가 향교라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알다시피 이제 지금 서울 성균관 대학교에 있는 이 문묘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 명륜당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대성전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을 중심하면 서재, 동재라고 해서 학생들을 이 교육시키는 방식에서 이제 이 기숙사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기관을 설치해서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학교를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많은 식당이라든지 또는 양현고라든지 또는 이 종교관 같은 식으로 도서관 같은 그런 정도의 상황이 이 건물들이 있어서 요거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간단히 이 대성전부터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대성전의 경우에는 흔히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기독교 학교라든지 불교 학교, 카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를 배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기독교나 천주교라든지 불교의 경우에는 그 재단에 맞도록 일주일에 몇 시간씩 뭐 채플이라든지 또는 거기서 이제 불교 공부를 하는 시간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가 이제 종교 재단인 것이 느끼는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성균관이라든지 또는 향교는 똑같은 운영 방식을 시행하는데, 그들에게는 이제 이 유교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고 방식을 공부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에 관련된 사람들을, 즉 공자 이하의 맹자, 자사 등등과 같은 여러 사람들을 신의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앞에 있는 대성전입니다. 대성전.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문묘라고 이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조선시대의 경우에 가끔 가서 이 문묘에서 흔히 말하는 과거 시험을 보고 합격자를 뽑아가지고 국가의 관료로 등용해 쓰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명륜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맞은편에. 명륜당이라는 것은 이제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장소, 요즘 말하는 식으로 강의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강의실은 한 군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의 강의실이 따로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 보면 이제 중요했던 것이 서재, 동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재, 동재가 있는데, 동재와 서재의 경우에는 입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이른바 생원과 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여기서 자고 먹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균관에서는 하루에 2끼씩 밥을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먹는 거 가지고서 출석을 체크하는 그런 방식을 쓰게 되는 장소로 활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식당이라든지 또는 양용거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하나의 재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든지 또는 종경업 같은 식으로의 이제 학교의 도서관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고, 이 반수라는 것은 이 성균관 내에 흐르는 조그만 개울입니다. 그래서 반수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서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게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균관 대서성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관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삼품의 성균관 대서성 이하에 그 이하의 종구품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설정이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수라는 사람들 자체도 이제 보통 7품 정도에 해당하는 박사, 이런 사람들이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측면에 봤을 때 성균관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제 용인에서 어떻게 투영이 되느냐, 이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용인의 향교입니다. 향교는 요즘 말하는 식으로 공립학교고, 국가에서 재정을 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가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하나의 군현에 하나의 향교가 설립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지역이 하나씩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용인 지역에는 2개의 향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향교라고 하는 지역이 따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양지향교라고 하는 또 하나의 향교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간단히 얘기해서 용인현이라고 하는 지역과 양지현이라는 지역이 합쳐서 지금의 용인시가 되었기 때문에 2개가 설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용인향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인향교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각 지역마다 하나씩의 향교를 두어서 교육활동을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 지방민들을 교화시킨다는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향교의 경우에는 일찍부터 기록이 보입니다. 1400년에 이른바 정조 2년, 그러니까 조선왕조가 설립된 지 1392년이니까 8년 만에 설립된 향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의 경우에는 이 마북리 구교동에 설립을 했었는데, 이것이 일제시대 때 도시계획을 하던 과정에서 일제가 자의적으로 현재 지금의 위치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용인향교는 그런 식으로 설립이 되어 있다라고 설정하는 거고, 양지향교는 1523년 중종 18년에 세워진 것으로 조선왕조실록에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실록 말고 동국예술승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은 태종 13년, 즉 1413년에 이 관원으로 훈도를 보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동국예술승남 역시도 실록에 유사할 정도의 국가적인 편찬 기록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 향교가 세워졌던 것 같다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13년에 양지향교는 세워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1523년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건물이 지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용인왕교와 양지한벌의 경우에는 중요한 것 자체가 현재의 건물이 어떻게 설치됐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이른바 향교의 건물의 경우에 용인왕교는 1400년에 이른바 당시에 이 현유라고 하는 유생들의 이 위패를 모신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식으로 그 당시에 5명의 성인들, 공자를 이후에 맹자 자사 같은 사람들 5명, 그 다음에 송나라 때 2명의 현인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18명의 위패들, 이런 것들 다 봉안이 됐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방에 이 중등교육하고 지방민 교화를 위해서 창건을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 건물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이 실시가 됐는가는 자체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6.25 때 이른바 건물의 일부가 파손이 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기록이 소각되었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남아있는 건물 자체는 주로 이 6.25 이후에 지방민들이 설립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나와 있는 대성전이라든지 강당, 산문 등등이 있는데, 요거의 경우에도 현대 이후에 만들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지향교의 경우에 건물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1413년에 세워진 것으로 파악을 하지만은 1523년에 바로 이제 여기에 대성전에 이른바 모셔놓는 이 유명한 사람들 자체의 현유를 갖다가 위패를 봉안한 것은 1523년에 시행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교육이 시행된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기간의 자체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1697년에 대성전이 허물어져서 다시 중건을 했고, 그 다음에 1792년에 명륜당이 다시 무너져서 다시 중건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697년과 1792년이 이 당시에 건물을 운영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였다라고 하는 건데, 이 건물의 중요한 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위쪽에는 대성전이 있고 앞에는 이제 이 명륜당이 있는 방식으로, 이 명륜당과 대성전 중간에 동제와 서제가 있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전학후묘, 앞에는 이제 학당이 있고 뒤에는 문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이다라는 측면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향교가 운영이 될 때 어떻게 운영이 됐느냐라는 측면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지향교의 경우에 학생 수는 흔히 말하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보조를 해주는 이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토지, 그 다음에 노비 등등을 지급받아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을 운영을 합니다. 이 정원은 30명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교의 학생들을 바로 이제 교생이라고 해요. 향교 할 때 교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교생. 그 다음에 서원 학생의 경우에는 서원 할 때 원이니까 원 다음에 생을 붙여서 원생, 이렇게 부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경국대전이라는 조선시대의 이른바 법전에 의하면은 교관은 교수와 훈도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교수는 종육품이고 훈도는 종구품으로 구분을 하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부목이라고 하는 데는 규모가 큰 겁니다. 지금의 뭐 직할시, 일반 도시, 그 다음에 일반 군, 이런 식으로 규모에 따라서 지금의 규모 구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특별시라고 하는 서울의 경우를 특별히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흔히 말하는 관품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이 중앙정부의 장관급입니다. 그리고 도지사의 경우에는 차관급이고 직할시도 차관급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부라든지 목 자체는 상당히 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교수, 훈도를 다 보냅니다. 그 대신에 조그마한 지역이었던 군, 그 다음 밑에는 현, 이런 지역에는 이제 훈도만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군현 지역을 보면은 군수라고 하는 당시의 지방 수령이 있고 또 한 명의 경우에는 이 향교에 있는 훈도, 이 사람만이 관직자입니다. 나머지 사람은 관직자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의 경우에. 용인의 경우에 그렇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 자체도 정원이 30명 이런 거 돼 있지만은 부나 목의 경우에는 큰 경우에는 80명, 90명 정도로 큰 이 지방관의 경우에는 규모가 크게 할 때는 경우에는 학생 수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자체는 이제 선연에 대해서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그 유교적인 재앙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킨다는 측면, 그리고 유교 교육이라고 하는 사서 오경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제도를 시행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가르친다는 측면,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경우에는 그렇게 국가에서 통제가 심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훈도라는 사람 자체가 종국품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훈도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즉 대충 좀 공부를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향교의 선생으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보고서 지방에 있는 향교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사람을 존경할까? 그렇지가 않죠. 서울에 있는 성균관의 이 가르치는 선생님의 경우에도 박사라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칠품의 사람이 갑니다. 근데 그 칠품 사람들도 과거에 급제한 사람도 있고 과거에 급제하지 않은 사람도 들어와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관료들의 경우를 그 당시에 과거에 급제한 출신자를 가지고 설정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16세기 후반기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원이라고 하는 사립학교가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됐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 것이 바로 향약, 이 향교라는 측면이고, 이 향교에는 흔히 말하는 향약이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지방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언론이라든지 또는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멸시를 하고 좀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모습이 용인향교를 묘사한 그림입니다. 용인향교로 써 있죠.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살문이라고 하는 앞에 이 유적이 있고 그 다음에 용인향교가 있는데, 이 용인향교는 말 그대로 이제 예전에 1500년 이후부터 조선시대의 것을 그대로 이제 보존된 것은 아니고 현대에 와서 개정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대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향교는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똑같이 대성전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유교 재양을 드리는 곳이 대성전이라는 것으로 설립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명륜당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 즉 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 장소가 명륜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의 그 지역의 경우가 이제 서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의 경우에는 용인 지역에 서원이 3개 있습니다. 이 3개 있기 때문에 이 3개 중에서도 이 마지막 세 번째 한천서원의 경우에는 서원이 있었다라는 기록만 남아있고 현재 복원하지 않아서 설립되진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렬서원과 심곡서원이 현재 유적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충렬 이 한천서원의 경우에는 별다른 유적이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충렬서원은 언제부터 되게 됐느냐라는 측면을 따져보면은 이 1576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한 20년 정도 전입니다. 15년 정도 전에 선조 때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바로 뭐를 가지고서 설립을 시키느냐. 이 당시에 지방 유림이 정몽주의 학덕을 그리고 또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서 요거를 설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몽주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처음에 조선이 건국될 때 태조였던 이성계와 서로 라이벌 관계였어요. 그래서 정몽주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이성계가 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정몽주에 대해서 굉장히 충절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할 때는 조선왕조에 반대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건국이 되고 나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 정몽주가 이성계와 더불어서 대립했던 내용은 싹 빠지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충신으로서의 모범이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커지면서 이 당시에 정몽주의 사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립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요했던 것이 바로 정몽주의 묘소, 묘지가 용인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몽주의 학덕과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서 세운 사당이 충렬서원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이것이 1871년에 고종대에 와서 대원군이 서원 철폐령을 시행을 합니다. 대원군의 경우에는 왕권 강화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수백 개, 1000개 정도 가까이 되는 서원을 다 철폐를 해요. 그 중요했던 몇십 개 정도의 서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다 철폐를 했거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철폐가 같이 됩니다. 이 충렬서원의 경우에도. 그래서 그 다음에 충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일제시대에 들어와서 다시 이것을 사후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많은 이 여러 가지 건물들을 보충 건물을 해서 지금의 충렬서원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건물 내용을 보면은 6개의 사후가, 6개의 사원이 있고, 신문이라고 해서 문이, 내문과 외문이 각각 설립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현문이라고 조그마한 현문 자체가 설립이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설립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강의를 하는, 강당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제, 향교에서는 뭐라 불렀습니까? 명륜당이라고 불렀잖아요. 그것을 강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강당 자체 등이 있습니다. 요거는 다 현대적인 건물, 그러니까 1900년 이후에 설립되었던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후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몽주를 가장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보조적인 사람으로서 이시직이라는 사람 자체를 여기다 쏟고서 이제 했던 차원으로 나온 것이 충렬서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가 심곡서원입니다. 심곡서원은 이 충렬서원보다 한 80년 정도가 늦게 세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1650년에 이제 그 당시에 중요했던 것이 조광조라는 사람 자체가 이제 학문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했던 것이 바로 심곡서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조광조는 중종 때 와서 이제 새로운 개혁 정치를 편다고 하다가 문제가 많아서 국가에서 이제 왕명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체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다가 후대에 내려오면서 조광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평가를 한다는 측면에서 위패를 모셨던 겁니다. 그래서 조광조의 무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서원을 세우자는 논의가 많았지만은 돈이 부족했죠. 그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충렬서원에 같이 모셨다가 그 다음에 따로 심곡서원이라는 것을 사용가지고 거기에다가 모시는 방식이 나왔던 것이 1650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양팽손이를 이제 거기다 추가 배양을 했죠. 이런 식으로 됐던 것인데, 이거는 조광조란 사람이 특별히 공덕이 있는 사람이고 국가에서 충렬에 인정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원군이 서원 철폐할 때 전국의 47개를 제외한 나머지 서원들 다 철폐할 때도 이때도 철폐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서 심곡서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 나와 있는 건물들 자체가
비록 현대적인 측면에서 많이 각색이 됐다 하더라도 일부의 경우에는 옛날에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던 그 상태를 가지고서 현재에 이용됐다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내 건물로는 이제 여러분의 사후가 있고 지금의 강당이라고 하는 일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장판강, 도서관이라는 개념이죠. 내사문, 외사문 등 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원 자체에 가장 중요했던 말 그대로 문명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조광조가 가장 중요한 주시인으로 배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양팽선이라는 사람 자체가 바로 보조신으로서 거기서 이제 서원이 설립되어 있는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자, 세 번째의 경우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그 심곡서원의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건물은 현대에 만든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 자체는 이 조선시대에 설립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건물의 구성도로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경우가 한천서원입니다. 자, 이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유명한 학자고 관료입니다. 그래서 이재가 그 당시에 이 한천이라고 하는 지역에다 정사를 지어서 이 당시에 정조 때 와서 이제 지방 이름의 공의로 이제 창건된 겁니다. 그래서 이재라는 사람들을 추모하게 창건된 것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서원철폐령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다시 똑같이 철폐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 중건을 하는 작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천서원이라는 것이 명칭이 나와 있고 이렇게 설립이 되어 있지만은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관련 유물들 자체가 분명하게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한천서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성균관과 향교, 그 다음에 서원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